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는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も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여러분을 만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는 고대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도 임기 내 하지 못했던 무려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1박 2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저희가 크게 주목을 받았던 현장 장면과 이번 한일 회담의 성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뒷얘기를 낳고 있는 일본 도쿄의 어젯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쭉 포함하면 거의 5시간 가까이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인데 어제 1차 만찬 스키야키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제 앉아 있는 모습까지 좀 함께 했는데 일단 두 차례 만찬을 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12년 만에 이제 일본에서 성사가 됐다라는 점에서 만남 자체가 갖는 이제 큰 의미가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본 측의 어떤 이제 메시지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대신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융숭한 이제 음식 대접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만큼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만찬의 경우에는 이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진 만찬 이후에 이 두 정상 간에 이제 2차로 볼 수 있는 그 술이 곁들여진 만찬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뭐 의례적인 만남의 경우에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지만 약간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서 이제 맥주잔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차례 만찬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두 정상 사이에 이 돈독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는 그 양국 정상의 부부 배우자와 함께 했다면 2차는 이제 단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국 소주, 일본 맥주를 놓고 통역만 대동한 채 이렇게 단독 친교 모임을 했는데 그 일본 전문가이신 최현미 의원님 이게 단순히 술이라는 건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알 텐데 일본이 이 2차 친교까지 준비한 거를 좀 외교적 메시지를 보면 뭐 사진 몇 장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2차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그 장소가 윤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라고 해서 예. 윤 대통령의 어떤 바람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우리 정상에 대한 어떤 환대를 충분히 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출신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술이 내왔을 때 사케도 히로시마산 사케가 기시다 총리가 특별 주문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본다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일본에는 여러 지역에 그 사케가 있는데 뭐 특별히 또 이번에 히로시마산 기시다 총리 이제 지역구죠. 히로시마산 그 사케를 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사케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있었던 G7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용이 됐던 사케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술에 대한 에피소드까지 좀 전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법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5시 30분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갔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저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조금 전에 재판이 끝났고 한 10분 전쯤에 끝이 났고요. 아무런 말 없이 이재명 대표가 승합차에 타고 돌아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관련 본인 재판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소식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일단 뭐 본인 출신지에 사케도 내왔고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놓고 일본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이다. 2번의 친교, 2번의 만찬을 준비할 정도면 꽤 많이 신경을 쓴 거다. 형식 면에서는. 한국 소주 생맥주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장해찬 의원님. 사실 어제 김건희 여사도 같이 이제 기시다 후미 총리의 배우자 함께했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번 어제 오늘 꽤 단독 행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6호 여사와 화과자를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영부인 외교, 대통령 배우자 외교라고 하면 그 나라 현지 문화와 관련된 행보를 하면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어떤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역할을 대통령 배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일본의 전통 과자를 만들면서 이 기시다 총리 부인인 6호 여사와 유대감을 쌓았고 한과를 선물하면서 한국에 초대를 했는데 6호 여사가 아직까지 한국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해요. 만약 6월쯤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국에서는 이번에는 화과자 대신 한과를 또는 약과를 같이 만드는 장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한 가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오늘 이 김건희 여사가 단독 오찬을 했는데요. 예. 이게 그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해서 급조해서 억지로 만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2016년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일 때 예.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 전시를 하면서 르코르비지에 전에 특별전으로 안도 타다오 전시를 같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전시 기획가와 예술가 사이의 인연은 이미 맺어왔었고 예. 올해 1월에는 두 사람이 이제 서한을 주고받기도 한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를 좀 친숙하게 여기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안도 다다오 씨와 만났던 사진도 저희가 미리 좀 예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바로 이 사진이었고 이게 수년 전 사진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돼서 도쿄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입니다. 이번에 단독 행보도 좀 있었고요. 일본 신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역대 영부인 가운데 가장 젊은 김건희 여사 그리고 팬클럽까지 있다. 그 일본 언론들도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이 집중을 했고 근데 저는 오늘 어젯밤 심야 두 사람의 만찬 과정 보도를 좀 보면서 몇몇 현지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들도 꽤 이 양국 정상이 노포에서 함께 만찬하는 게 흥미로웠나 봅니다. 꽤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양국 정상이 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되겠지만 이 노포의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 128년이나 되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서 일본 총리와 함께 그 2차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이 이제 미리 예고처럼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이제 기시다 이 총리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모여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일본 국민들로부터도 저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국민들도 한일 양국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후일담들이 쏟아졌던 두 차례에 걸친 심야 만찬 회동, 양국 정상 얘기까지 뭐 화합주 얘기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이제 어제 얘기였고요, 이게.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경제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 협력 의지를 굳건히 드러냈습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전에는 양국의 경제인들을 만났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방일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의 명문 사학인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양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건데요. 이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용과 개방의 학풍을 가진 게이오 기축고 대학에서 여러분을 만나 이번 일본 방문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인 여러분을 만나 정말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저는 고대했습니다. 예, 장하찬 의원님, 저하고 같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1박 2일의 주요 동선, 이제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제1동포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한 호텔에서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바로 왼쪽에 있는 총리 대신 관저,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조금은 거리가 떨어진 도쿄에서 인근 긴자에서 2차례 정상 만찬을 가졌고 오늘 경제인 행사와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게이오 대학에서의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 안보,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행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시내 중심부를 좌우로 폭넓게 오가면서 많은 일정,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12월에 개인 일정으로 도쿄 다녀왔는데요. 저게 가까운 거리 같지만 긴자에서 저 총리 대신 관저나 게이오 대학까지는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박 2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를 담으려는 대통령실의 노력이 함축되어 있는 지도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제와 미래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일 경제인 행사에서 앞으로 양국 간의 이제 수출 규제도 해제된 만큼 더 많은 첨단 산업 기술 협력을 통해서 윈윈해야 된다. 투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또 이 정경련에서 탈퇴했던 4대 그룹이죠.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면서 이 회담의 무게감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또 게이오대 연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일 양국이 제3자 변제 이후에 이 우리 정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기금을 출연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본 현지의 청년들에게 직접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게 정치적 의미보다는 그 미래를 위한 방점을 찍어서 상당히 공을 들인 행사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모르겠습니다. 좀 섣부른 예측이지만 만약 기시다 총리 답방이 성사된다면 기시다 총리도 국내 대학에서 강연하는 그림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본의 명문 사학인 게이오대에서 한일 양국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강연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잠시 저희가 조금 전 일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금 전에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의 모습도 잠시 보이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과 짧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저 검은색 정장에 차려입고 이제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직전인데요. 일본 측 인사와 좀 여러 대담을 나누는 모습도 좀 보입니다. 이게 조금 전입니다. 실시간은 아니고요. 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제 1박 2일간의 일정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이었습니다. 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금 전 일본 저녁 귀국길 비행기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까지 조금 전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시 좀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행기 트랩에 오기 전에 여러 한일 양국 인사들과 좀 악수를 하고 덕담을 나눴던 윤 대통령입니다. 앞서 장해찬 의원이
이 동설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줬는데 특히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양국 정상관의 메시지에 좀 집중했다면 오늘은 우리 4대 기업 총수가 모두 참석한 한일 경제인 행사에서 1호 영업사원 그러니까 이제 한일 양국의 신산업 협력 이거를 좀 강조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한일 관계를 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갈등 이후에 글로벌 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 가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이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맺겠다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려면 우리 글로벌 대기업과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손을 맞잡고 이 그 한미일 삼중 경제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이 경단년 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행사가 좀 주목이 되는 것은 4대 그룹 총수가 일본에서 회동을 한 게 무려 20년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좀 우리가 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4대 그룹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이 미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전경련이 문제가 되면서 이 4대 그룹은 지금 전경련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 앞으로 이제 한일 그 양국 대기업들이 어떤 미래 그 세대를 위한 어떤 기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출연을 할 때 이 예. 대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일본의 경단련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경련에 이 뭐 국내를 대표하는 이 대기업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경련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번 그 윤 대통령 그 방일 과정에 4대 기업 총수가 전경련과 함께 경단련의 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전경련이 반쪽짜리 전경련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전경련으로 재편될 계기가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경련이 어떤 모습을 갖출지 이것도 예.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나 배터리, 전기차 이게 다 미래 먹거리 신산업 분야인데 이거를 좀 더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한일 관계가 이제 좀 다시 정상화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회장의 인터뷰를 좀 보면.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00조 원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 2042년도까지 용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부와 민간 기업 둘 다 보여줬다는 건데요. 예.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절대 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1위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전문가들이 짚어봤을 때에는 결국에 그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은 생산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아보니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격언을 인용해서 우리 대기업 총수 이재용 회장이 일단 일본과의 협력에 기대감을 좀 드러냈습니다.